어두운 밤,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의 피부를 스치는 순간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까? 불빛이 사라진 곳,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에서는 귀신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삭입니다. 일은 잊혀진 과거와 기력을 간직한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열을 드러내는 창이 될 것입니다. 각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기밀과 아픈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켜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이 이야기를 견딜 수 있을까?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영희는 8살이었는데 나이답지 않게 조숙했지. 크게 싸우고 간호성 부모님께 버려지다시피 해서 아픈 할머니가 돌보며 일찍 어른이 된 아이였어. 그래서인지 나는 그런 영희에게 특히 신경이 쓰였어. 영희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꽤 많았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엔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거나 경간호할 때가 많았어. 그래서 학교 진도도 잘 못 따라잡는다고 하더라. 사정을 알고 나서 나는 단순히 교육봉사 말고도 영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필요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내 연락처를 줬지. 하지만 난 그 뒤로 몇 달 뒤 교육봉사를 그만두게 되었어. 취업 준비 때문에 갑자기 너무 바빠졌거든. 하지만 봉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영희는 종종 생각났어. 이제 누가 영희를 돌보나 걱정도 되고 말이야. 그리고 영희가 내게 연락하고 내가 봉사를 그만두고 몇 달 뒤였어. 그전까지 휴대폰이 없다가 이번에 생긴 모양이야. 기특하게도 내가 줬던 연락처를 거의 간직하고 있었나봐. 그리고 영희의 연락 내용은 이랬어. 할머니가 언제부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영희는 엄마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 집에 가니까 내가 생각나서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나는 영희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달려갔어. 상당히 외실년스러운 분위기에 각종 전단지가 가득 붙어있는 분. 전에 왔을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이제는 사람이 산다기보다 어떤 물건을 버려두는 창고에 가까운 느낌. 심지어 문 밖에도 쓰레기가 가득 방치되어 있었지. 어린아이가 사는 환경이라기에 너무도 열악해 보였어. 문을 두드리니 영희가 반갑게 문을 열고 맞이해줬어. 하지만 실 내부도 역시 관리가 영 안 되어 있더라. 뭔지도 모르겠는 날벌레들과 잡지벌레와 두더지 등등. 다행히 영희는 더 이상 할머니 집에서 살지 않는다고 했어. 벌써 한 달이 넘도록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었대. 그 뒤로는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자신을 데려가 치우고 있다더라. 엄마 얼굴도 정말 어릴 적에 보고 오랜만에 본다고 했어. 영희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시는데 그 탓에 종종 이렇게 혼자 있는 집안이 있나봐. 영희는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서 이곳에 오곤 했대.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일단 할머니 집을 청소해주기로 결심했어. 그 집 크기는 원룸에 가까웠는데 격으로 잠이 나뉘어 있었지. 영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밤은 그나마 양호했지만 다른 밤은 정말 쓰레기로 가득 차 갈기게 틈이 없더라. 문을 열자마자 앞치에 주역질부터 나왔지. 쓰레기 봉투 몇몇 채 두더기가 끓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나왔는데 잠시엔 뭔지도 몰랐어. 그저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만 1시간이 걸렸지. 쓰레기를 몇 달 내내 밤바닥에만 버린 게 아닌 이상 이 정도로 쓰레기가 쌓이진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엔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에 급급했어. 그리고 밤바닥에 수많은 머리카락이 둘러다녔는데 머리카락이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고 바닥은 정말 끈적해서 발을 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는데 정말 모든 게 역겨웠지. 그리고 그 밤에 잡동사니도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건
감구 속에 걷혀있는 커다란 고무통 하나. 아무래도 저거까지 치우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방에 있는 쓰레기 정도만 버리는 게 다였지. 그나마도 그 쓰레기조차 다 버리지 못했어. 무엇보다 혼자 있는 영희가 너무 심심해 보여서 청소는 거기까지 하기로 했어. 나는 우선 영희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 이런 공간에 영희를 계속 뒀다간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 뒤로는 제법 평화로운 하루였지. 같이 식사도 하고 키즈 카페에 가서 실컷 놀기도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론 동네 놀이터에 가서 함께 그네를 탔지. 하지만 나는 내내 놀면서도 쓰레기잔이 된 영희의 할머니 집에 너무 찝찝했어. 난 이걸 영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네를 타고 있던 영희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본인이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어.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정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이 안 살잖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엄마랑 아빠는 여전히 다 좋아한다고 그랬었는데 엄마는 다들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안 봐서 진짜 모르겠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던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뭔가 고민하는 듯 우물쭈물 했어. 나는 영희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고 한참 뒤에 정조 끝에 입을 열었지. 있잖아요. 할머니가 나눠서 안 오니까 내가 계속 울어서 사람들이 할머니가 안 오는 줄 알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말했는데요. 그런데요. 할머니 사시에 계속 할머니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집 완전 깨끗했는데 갈 때마다 쓰레기가 생기고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집에 오니까 쓰레기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할머니가 계속 나 몰래 집에 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현실 깨끗하게 집을 관리하시는 할머니가 손질 몰래 집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어째선지 나는 영희의 그 말을 듣고 더더욱 꺼림칙해지기 시작했어. 여마, 할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할머니 집에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할머니께서도 영희가 좀 더 깨끗한 곳에 있길 바랄 거야. 그러면서 나는 문득 생각했어.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희의 할머니 집에 몰래 들락날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렇다면 할머니 집에 가까이 놀러가는 영희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도둑이나 강도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영희와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영희 어머니께서 올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영희를 어머니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 영희 어머니 집과 할머니 집은 나름 가까웠지.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지. 하지만 난 그 뒤로도 영희가 걱정되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은 찝찝했거든. 영희도 그걸 아는지 내게 자주 문자를 보내곤 했어. 어느 날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어떤 날은 교육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평화로운 연락이 오나 했는데 어느 날 영희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 할머니가 할머니 집에 있어요. 쓰레기가 또 들었어요. 할머니 소리 들려요. 나는 그런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면서 답장했지. 여마, 할머니 집엔 안 가는 게 좋다니까. 심심하면 선생님 불러 언제든지 갈게. 바쁜 시기였지만 그래도 영희가 걱정이 되는 마음을 놓을 순 없더라. 하지만 영희는 그 뒤로 내게 한 번도 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희가 다시 내게 문자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깊은 밤이었어.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왜일까? 별다르게 이상할 게 없는 문자인데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왜인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영희에게 전화했어. 그리고 영희의 말을 들어보니 영희는 자다가 엄마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잠에서 깼대.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엄마가 엄청 커다란 쓰레기를 들고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영희는 그걸 보고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간다고 생각했대. 나는 점점 더 이상한 지분에 휩싸이기 시작했어.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 영희의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들러 쓰레기를 버렸다면 할머니가 실종되었는데도 쌓여가던 쓰레기가 설명되니까. 하지만 왜 할머니 집에다 쓰레기를 버리는지가 이해되지 않아 더욱 미동에 빠질 뿐이었어. 계속 생각해도 아무것도 지키는 것이 없고 그저 기분만 불쾌했지. 그렇게 의문점이 쌓여가던 중 그런 날 영희에게 온 전화를 받고 나는 집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가급한 영희의 목소리에 공포와 흥이 가득 섞여 있었어. 내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영희의 할머니 집으로 가보니 누군가 현관문을 아주 무거운 책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나도 끙끙거리다 겨우 책상을 밀어치웠어. 그리고 영희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튀어나와서 내 품에 안겼어. 나는 그런 영희를 달래주는 한편 대체 누가 이런 못될 짓을 한 건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영희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지. 조심스럽게 가만으로 걸음으로 옮기니 저번에 분명 쓰레기를 치웠는데도 다시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 이번 분명 누군가가 옆에 쓰레기를 다시 둔 거야. 여전히 앞치가 들끓고 두더지와 각종 벌레들이 바글거렸어. 그리고 나는 역겨움에 소름이 쫙 끼칠 채로 그 밤을 둘러보다가 거실 구석에 가지런히 놓인 쓰레기 봉지들을 발견했어. 전에 왔을 때 그저 질순한 밤으로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는데 너무도 가지런하게 모여있는 얼마 되지 않은 쓰레기 봉지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쓰레기 봉지 하나를 풀어봤어. 봉지 안엔 부패한 고깃덩이 하나가 있었어. 보니까 돼지고기 같은데 곰팡이가 잔뜩 쓸고 썩은 물이 고여 축축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온 사방을 채우는 건 정말 끔찍한 냄새였지. 난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는 나머지 쓰레기 봉지는 하나만 풀고 그만뒀어. 그리고 도망치듯 담으로 들어갔는데 담 구석에 놓인 고무통이 보이더라. 저번에 왔을 때도 저건 열어보지 않았어. 그때 그 안에도 저런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아니라면 잡동사니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난 어째서인지 그 고무통을 열어보지가 꺼려지더라. 전에 봤을 땐 집안이 너무 더러웠고 이것까지 신경 쓰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자세히 보니 이 고무통의 뚜껑이 이상할 정도로 찐득한데다 뚜껑과 통의 틈새에서 흘러나오던 부더볼이 검붉은 액체가 보였거든. 불길한 예감으로 심장이 쿵쾅 듣지 나는 흘린 듯이 고무통 뚜껑을 열어버렸어. 그리고 그 고무통을 연 순간 난 왜 영희가 보냈던 검자 내용이 떠올렸을까. 할머니 집에 있어요. 쓰레기가 또 들었어요. 제발 아니질 거라네요. 열어본 고무통 안에는 덕크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노인의 시체가 있는 거야.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피부가 번들어졌고 몸 위에 벌레가 지어다녔어. 마치 아까 썩을 고깃덩이가 담겼던 쓰레기 봉지처럼 한 구석에 거의다 못해 썩어버린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 그리고 순간 할머니 소리 들려요. 귓가에서 어느 노인이 흐느끼는 환청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 나는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았어. 그리고 통의 뚜껑을 닫고 장밖으로 뛰쳐나왔지. 내 머릿속은 경희가 어제 보냈던 문자 내용으로 가득 들어찼어.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신고해야 한다. 일단 영희와 이 집을 나서서 신고하자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때 현관문 밖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엄마. 나는 그 말을 듣고 떨리던 다리마저 그대로 굳었어. 그리고 혹시 내가 지명을 지를까봐 입을 틀어막고 급하게 휴대폰을 찾아들었지. 당장 신고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영희, 여기는 왜 왔어?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에 감정이란 게 묻어있지 않았어. 그리고 난 그 문장이 어떻게 밖으로 나왔어? 라고 들렸을까? 그렇게 문이 열리고 한 손에 쓰레기 봉지를 든 영희의 어머니와 마주친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뒤집어지지 않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서 놓쳤어. 그 여자의 눈빛이 지나치게 차가웠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는 몸이 덜덜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때 영희가 소리를 빽 내질렀어. 선생님, 우리 빨리 나가서 놀아요.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대꾸했어. 네? 그래. 영희는 엄마에게 또박또박 말했어. 내가 전에 할머니 집 왔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같이 청소하는 거 도와줬어. 오늘도 청소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왔어. 이제 선생님이랑 밖에서 놀다가 들어갈게. 저녁 먹기 전에 집에 갈게. 나는 거의 네 발로 기어서 현관문 밖으로 나왔고 영희의 말을 듣고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태어난 척 말했어. 네, 맞아요, 어머니. 놀라게 들어서 죄송해요. 영희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길래 놀아주고 싶어서 현관에 있는 쓰레기 정리하면서 돌아가는데 일단 저녁 먹기 전에 꼭 집에 데려다 놓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영희의 손을 잡고 기어갔어. 빌라에서 벗어나서도 한참을 달렸지. 그렇게 건물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을 신고할 수 있었어.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여자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 고무통 안에는 영희 할머니의 시신 말고도 그 아래에 이미 미라처럼 백골에 피고만 말라붙은 어떤 남자의 시신이 있었대. 그리고 바로 그게 영희의 아버지였다나 봐. 여자는 처음엔 부정하다가 죽인 게 맞다고 인정했대. 남편은 부부싸움 때문에 돌아가 시내서 죽였고 영희의 할머니 역시 그 문제로 본인과 지속적으로 다퉜기 때문이라고. 밤에 수많은 쓰레기를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악취를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둔갑시키기 위해서였대. 나는 형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혹투역질이 나오더라. 거실에서 맡을 돼지고기가 썩어가던 냄새와 고무통을 들었을 때 났던 사람이 썩은 냄새가 너무도 선명했거든. 영희와 나는 한동안 정신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영희에겐 큰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나 봐. 근데 문제는 나였어. 나는 아직도 도망치던 순간 뒤돌았을 때 마주쳤던 그 여자의 눈을 잊지 못하고 있어. 나를 떨어져라 보던 그 텅빈 검은 눈빛을,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쓰레기 공치에서 떨어지던 검붉은 액체를. 아직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공지가 가득한 어느 집 문 앞을 보면 나는 한참이나 그 집을 바라보다 떠나. 그 공지를 열면 말라 비뚤어진 어떤 노인의 구슬픈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말이야.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남길 바랍니다. 어둠 속의 기밀들과 잃어버린 염원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했기를 바라. 여러분이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즐기셨다면 글크글크 한밤중의 울음소리 글크글크를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취드륵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수박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언니